우리는 더 이상 CPI 발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참여하는 게임에서 CPI는 큰 이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야기해드릴 내용은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을 기반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정말 좋은 내용을 많이 담으려 노력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청년입니다. 최근 여러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그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CPI 발표는 많은 투자자들이 지켜보는 지표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더 이상 우리가 CPI 발표를 중요하게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참여하는 게임은 다른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게임과 다르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장기 투자자를 말하는 것이고 다른 투자자들은 단기 투자자, 트레이더를 말합니다. 단기 투자자와 트레이더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장의 유동성 공급과 각자의 투자 신념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 장기 투자자들은 그들과 다른 게임을 하고 있기에 그들이 보내는 신호에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지표들을 보면서 시장에 뜨겁게 그리고 차갑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반응은 사실 우리 장기 투자자에게는 1%의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식을 내일, 다음 달, 내년에 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의 그러한 변동성이 우리의 기업 가치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보내는 신호에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돈의 심리학의 작가 모건 하우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투자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투자자로부터 신호를 읽는다. 이 책에서는 금융세계에 나쁜 개념이 하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자산에는 단일한 합리적 가격이 있다라는 개념이죠. 그런데 우리 장기 투자자들과 단기 투자자, 트레이더들과는 서로 다른 목표와 시간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이 성장하고 가치가 성장한 만큼의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이지만 단기 투자자, 트레이더들은 저렴한 값에 사서 비싼 값에 팔기를 원하는 투자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삼성전자에 장기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얼마를 투자하였고 반도체 수요를 안정화시키는데 얼마가 걸리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삼성전자의 가치를 올려 우리의 자산인 주식의 가격을 올려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스윙 투자나 오버나잇,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그분들에게는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던 CPI 같은 지표들이 중요하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CPI 지표가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줄 것이고 그분들은 그 변동성 속에서 수익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변동성은 많은 장기 투자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주고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건 하우절은 이런 심리적 고통과 마이너스 수익이 찍히는 것을 시장이 우리에게 주는 벌이나 벌금이 아닌 수수료로 생각하라고 조언해줍니다. 그 이유를 디즈니랜드 입장료라는 간단한 예시로 들어서 설명해 주는데요. 디즈니랜드의 입장료는 $100이고 $100의 입장료를 지불한 대가로 아이들과 아이들의 부모는 잊지 못할 근사한 하루를 얻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플로리다 디즈니랜드의 연간 입장객은 매년 2천만 명 정도이고 이 또한 일간 이용자를 9만 명으로 제한했을 때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입장료 $100를 절대 벌금으로 생각하지 않죠. 행복한 하루를 얻기 위한 수수료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에서는 어떨까요? 모건 하우절은 많은 투자자들이 자동차나 주택, 음식, 휴가의 대가는 기꺼이 지불하려 하지만 훌륭한 투자 수익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길을 쓰고 피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수익이 마이너스로 찍히는 것을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저 또한 계좌가 계속해서 하락하면 속으로는 더 싸게 살 수 있어, 오히려 좋아 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켠은 돌을 올려놓은 것처럼 무겁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고통의 이유는 투자의 대가가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즈니랜드에 가면 즉각적으로 가족, 연인과의 행복한 시간이 돌아옵니다. 주택, 자동차를 사면 안락한 주거 환경과 편리한 이동수단이 주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옳은 방향인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렇기에 투자에서 변동성이 수수료가 아닌 벌금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우리의 투자에 큰 이유가 될 수 없는 CPI 같은 지표들을 보면서 가슴을 졸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투자 기간을 10년으로 늘려보면 1년에 12번, 10년이면 120번의 CPI 발표가 있고 다른 발표까지 더한다면 매우 많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정말 흔하디 흔한 지표들인 것이죠.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10년 뒤 우리가 투자한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영향을 줄까요? 아마 10년 뒤에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의 비관론들을 무시하고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비관론과 낙관론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을 자꾸 흔들죠. 그렇기에 피터 린치는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시장의 비관론을 무시하는지에 달려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관론들을 무시해도 될까요? 만약 무시해도 된다면 왜 이런 비관론을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비관론은 언뜻 보면 낙관론보다 훨씬 똑똑해 보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져와 이것 봐, 이렇게 지금 상황이 위험하다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투자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정말 친절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돈을 잃지 말라고 조언해주고 걱정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낙관론자들이 시장은 괜찮을 것이다, 이제 좋은 시절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많은 대중은 주식, 펀드를 팔러 온 세일즈맨이거나 리스크를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만약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일본에서 이런 글이 쓰였다면 어땠을까요? 앞으로 60년 안에 이 나라의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보다 거의 15배의 크기로 성장할 것이다. 기대 수명은 거의 2배가 될 것이고 주식시장은 역사상 그 어느 국가도 본 적 없을 만큼의 수익률을 낼 것이다. 전자혁신과 기업경영 시스템의 세계 리더가 될 것이고 미국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 될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의 원자폭탄을 맞고 폐허가 된 일본인들은 이 글을 믿을까요? 아마 미친 사람 취급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글을 보면 예언가 수준으로 맞춰버렸습니다. 이렇게 낙관론을 보면 사람들은 현실을 모르는 바보 취급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비관론은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똑똑한 학자들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를 되돌아보면 주식시장은 그 많은 비관론들을 다 없애버리고 결국 상승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비관론들을 없애고 상승이 가능했을까요? 이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은 항상 해결되어 왔고 해결될 것입니다. 2008년 환경주의자 레스터 브라운은 2030년이 되면 중국은 하루 9,800만 배럴의 석유를 필요로 할 것이다. 현재 전세계 하루 석유 생산량은 8,500만 배럴이고 이보다 크게 증가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전세계 석유 비축량이 바닥날 것이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석유의 수요는 급증했고 유가는 배럴당 20달러에서 138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가가 급증하니 석유 생산업체들은 기존에는 채굴 비용이 많이 들어 생산하지 않던 깊이 있고 채굴 난이도가 높은 석유까지 모두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효율적인 생산 방식을 위해서 새로운 수압파쇄, 수평 채굴 기술이 등장했고 생산 단가를 떨어뜨리며 더욱 많은 석유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입니다. 나쁜 상황이 나쁜 채로 남아있을 거라는 가정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쁜 상황이 되면 인류는 그 나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개발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줄 기업들의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CPI 발표와 같은 일시적인 문제들과 비관론을 무시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도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게임에 참여했는지, 장기 투자 게임인지 단기 투자 게임인지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반응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고 투자를 진행해 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테크하는 청년이었습니다.